안녕하세요. 강포동 하우스의 강집사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녹음으로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어요. 저는 배지랑 이제 함께한 지 벌써 14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7살 되던 해를 기준으로 매년 3월 달에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요. 배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검진 예약하는 거에 대한 결과를 미리 걱정하면서 예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걱정과 함께 14년의 기간 동안 살아온 추억들을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해서 배지가 어디 아픈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저 혼자 감성에 좀 빠진 겁니다.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건강검진을 예약하고 돌아오는 길에 배지가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배지가 사실 사람 눈을 빤히 쳐다보진 않거든요. 근데 그날 갑자기 저를 빤히 쳐다보길래 저도 배지 눈을 이렇게 보는데 배지 눈에 제 모습이 이렇게 비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이 친구는 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건강검진 받고 와가지고 스트레스를 좀 받았을 거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나를 쳐다보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문득 나는 배지랑 참 지내면서 좋았던 기억이 굉장히 많은데 이 아이도 과연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이 든 이유는 제가 배지를 처음 데리고 와서 키울 때 주변에 강아지 훈련하시는 분들 도움을 받아서 좀 강도 높은 교육을 좀 많이 했어요. 물론 그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지금처럼 되게 순딩순딩한 배지가 되긴 했는데 조금 마음 한편에 아쉬운 거는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배지한테 제가 가장 많이 한 말이 안 돼, 기다려 이 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감성적인 부분이 계속 빠지다 보니까 얘는 나랑 진짜로 행복할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지랑 지내는 생활 패턴을 좀 바꿨거든요. 마음은 배지가 남은 견생을 조금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행동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반려견과 함께 하는 시간이 서로 행복할 수 있도록 저의 경험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강아지와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강아지 교육과 훈련이 필요 없다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교육이나 훈련하는 방법이 아니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첨가될 수밖에 없어요, 후반엔. 그래서 이야기가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맞으니까요. 불편하시면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강아지와 소통하는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은 주관적인 내용보다는 객관적인 내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강아지는 사람과 비교하면 3살에서 4살 시기의 어린아이와 같은 컨디션으로 평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런 자료를 찾으면서 같이 본 내용인데요. 3살에서 4살 기준에 발생할 수 있는 감정에 대해서 정리를 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요거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서도 같이 볼 수 있는 특성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내가 3살, 4살짜리 어린아이와 평생 같은 컨디션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이 나이대에 맞는 심리적 컨디션에 대해서 알아보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자료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제일 먼저 강아지가 가질 수 있는 감정은 총 9가지라고 해요. 첫 번째로 흥분, 두 번째로 스트레스, 세 번째로 만족감, 네 번째로 혐오감, 다섯 번째로 불안, 여섯 번째로 화남, 일곱 번째로 즐거움, 여덟 번째로 의심, 마지막 9번째로 사랑. 이렇게 9가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반대로 강아지들은 경멸감, 죄책감, 자신감, 부끄러움 등의 감정은 가지고 있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없다고는 안 하더라고요. 없을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배지는 가끔 부끄러워도 하고 막 반성도 하는 것 같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저도 사실 들었거든요. 근데 확률이 낮다라는 거는 그런 강아지가 많이 없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없다라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반려견과 일상생활을 하면서 반려견이 반성하는 행동을 한다거나 부끄러운 듯한 행동을 하는 경우는 사람이랑은 조금 다르다고 해요. 이 부분은 철저하게 강아지가 교육을 통해서 학습한 내용이라고 하고요. 그런 불리한 상황이 왔을 때 빨리 넘기는 방법을 알아낸 거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합니다. 보통 집사가 반려견이 저런 행동을 할 때의 상황은 강아지가 구석에 쭈그려 있다든지 표정을 평소와 다르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사람의 시점에서는 우리 애가 반성도 하네, 부끄러워하네 라는 감정이입을
독립을 하면서 느끼는 오류라고 보는 게 맞다고 합니다. 다음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없다면 복수심도 있을 수 없다고 해요. 제가 체크를 했을 때는 바로 여기서 견주랑 반려견의 오해가 발생하는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면 견주가 외출 후에 집에 들어왔을 때 반려견이 배변 실수나 집을 어지럽힌 상황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견주가 집에 왔을 때 내가 혼자 외출해서 혹은 다른 이유로 얘가 나한테 복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적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뭐 없으면 할 수 없고요. 근데 비슷하게라도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부분이 바로 오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이야기 드린 주제처럼 반려견은 복수심이라는 감정이 없습니다. 당연히 배변 실수나 집을 어지럽히는 행동은 혼자 있는 사이에 외부 환경에 의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반려견이 분리불안 증상을 가지고 있는 강아지들이 순간적으로 실수를 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견주님들은 그 부분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도착하고 왔을 때 결과만 보고 일단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한 내용인데 강아지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문제 행동을 확인한 즉시 바로 피드백을 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물론 이런 교육 내용은 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강아지 교육 영상에 대해서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겠지만 여기서 핵심은 나에게 복수를 한다 혹은 서운해서 이런다 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몇 번을 이야기해도 과하지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 반려견은 의외로 인간과 함께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가 실수를 반복하더라도 계속 혼을 내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경험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배지가 이제 10살, 12살 정도 넘어가면서 행동 패턴을 좀 바꿨어요. 훈련은 안 한 진 오래됐고요. 교육도 10살 이후로부터는 교육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실수를 하면 하나보다, 안 하면 안 하나보다, 칭찬받을 짓 하면 더 격하게 칭찬해주고 그렇게 생활을 할 수 있게 좀 바꿨습니다. 물론 행동을 이렇게 바뀌어서 크게 변한 건 없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변한 점이라고 하면 배지는 더 배지답게 변했고요. 저는 더 저답게 변한 것 같아요. 아까 예시를 들은 것처럼 뭐 강아지가 약간 불쌍해하는 표정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배지도 그 표정을 분명히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행동을 바꾸고 생활 패턴을 바꾸면서 배지가 실수를 하거나 뭘 해도 구석에 가서 숨는다든지 멀리서 막 되게 불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본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전혀 안 하게 됐어요. 물론 하면은 되게 귀엽긴 한데 저는 차라리 이게 안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실질적인 예시를 들면 저 뭐 퇴근을 하면 배지는 지금도 배변 실수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집에서 소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음 같은 거에 좀 공포심이 많은데 그런 상황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방바닥에다가 지리는 것 같은데 퇴근했을 때 만약에 배변 실수를 뭐 더 크게 했어도 별말 안 하고 그냥 그 실수한 부분 가서 이렇게 수습하고 치우고 가만히 있는 편이에요. 청소를 하고 난 후에는 뭐 배지랑 살짝 거리를 두고 멀리 앉아 있어요. 뭐 가서 막 예쁘다 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멀리 있으면 배지도 그냥 저한테 가까이 안 오고 멀리서 그냥 쳐다봅니다. 얘기 드린 것처럼 막 불쌍하게 쳐다보는 건 아니고요. 진짜 그냥 멀리서 뚜하게 쳐다봅니다. 그렇게 한 2-30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배지가 화장실을 가요. 제가 없을 땐 안 가다가 배변 실수해놨다가 꼭 화장실을 가요. 그러면 저는 기다리고 있다가 배지가 화장실에 나오면 엄청 칭찬해주면서 간식을 줍니다. 근데 만약에 뭐 2-30분 정도 지나는데 배지가 화장실을 안 간다 싶으면 그냥 저도 포기하고 슬슬 그냥 산책 나갈 준비를 해요. 그러면 제가 가방을 들거나 뭐 이렇게 목줄을 들면 배지가 이제 산책을 나간다는 걸 인지를 하고 목적을 가지고 저한테 와서 안기고 애교를 막 부려요. 그러면 제가 들어왔을 때 약간 그 쉬아나 이런 것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풀리고 배지도 뭐 초반부터 뭐 미안해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니까 자연스럽게 평소대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제가 굳이 좀 훈련과 교육과 소통의 차이를 이야기 드리고 싶었는데요. 훈련은 하지마, 기다려, 왜 그래? 이런 식의 강도가 굉장히 높은 강요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은 훈련보다는 강도가 조금 낮지만 그래도 강요라고 생각해요. 약간 훈련과 톤의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소통은 서로 눈치 안 보고 그냥 자연스러운 환경이나 분위기에서 반려견이 지금 왜 이런 상황이지? 라고 한번 좀 생각해서
일상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교정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소통인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은 훨씬 더 오래 걸리겠지만 제가 지금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켰다고 했잖아요. 근데도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좀 제가 생활 패턴을 바꾸고 배지랑 조금 더 유하게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배지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요. 확실하게 실수하는 빈도수가 줄었어요. 물론 다른 견주님들마다 다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니까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됐다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영상을 찍은 이유에 대해서는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초반에 배지가 왔을 때 훈련이나 교육으로 좀 배지를 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좀 소통하면서 지냈으면 초반에 느꼈던 배지는 나를 만나서 행복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말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후회가 조금 들어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보다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1초라도 더 빨리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고 공감하셔서 반려견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뭐 훈련이나 교육을 완전 반대하거나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막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강아지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그런 훈련과 교육이 단기간에 행동 교정이 필요할 수도 있으시니까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뭐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허락이 된다면 저처럼 10년이 다 됐을 때 하지 마시고 한 3살 4살 이제 성장이 어느 정도 멈출 때쯤 저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교육은 줄이고 반려견과 소통하는 시간을 더 길게 가져서 지낸 시간보다 남은 시간을 더 웃으면서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좀 더 귀여운 배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